제3주 유럽의 세계적 지배와 혁신 1장 서론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유럽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며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한 지역 문명권을 넘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식민지 제국을 확장하여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하고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국제무역을 통해 자본 축적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정치 권력의 재편, 사회 구조의 변화, 문화적 확산을 동반하며 세계 체제 전반을 재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은 유럽 중심의 복합적 변동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전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첫째, 식민지 제국의 형성과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둘째, 유럽의 과학기술 혁신이 가져온 구조적 변화, 셋째, 국제무역의 발전과 세계 경제의 급격한 재편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장 식민지 제국의 경제적 영향 1. 식민지 제국의 형성과 구조 유럽의 식민지 제국은 15세기 후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항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단순한 항해, 기술의 발전을 넘어 유럽이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특히 신항로 개척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아프리카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유럽은 기존의 지역적 경제권을 넘어 전 지구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후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양 강국들이 식민지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국가는 단순한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를 경제적 이익 창출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즉, 식민지 제국은 정치적 지배 구조인 동시에 경제적 착취 시스템으로 기능하였다. 식민지 경제 구조의 핵심은 중심- 주변부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유럽 본국은 중심부로서 산업 생산과 자본 축적을 담당하고 식민지는 주변부로서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식민지는 자율적인 산업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고 본국의 경제적 필요에 종속되는 형태로 재편되었다. 식민지 경제 구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료 생산 중심의 경제 구조이다. 식민지 지역은 설탕, 면화, 금, 은, 향신료 등 특정 원료 생산에 집중하도록 강제되었으며 이는 경제 구조의 단순화를 초래하였다. 둘째, 본국 중심의 일방적 무역 체계이다. 식민지는 본국과의 교역에 종속되어 자유로운 무역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가격 결정권 또한 본국에 집중되었다. 셋째, 노동력 착취를 기반으로 한 생산 체계이다. 특히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은 식민지 경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식민지 지역의 자생적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종속적 경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 삼각무역과 세계 경제 통합 식민지 경제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각무역을 들 수 있다. 삼각무역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대서양 무역 네트워크로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과 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무역 구조는 세 지역 간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유럽은 공산품과 무기를 아프리카로 수출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상품과 교환하여 노예가 공급되었으며 이 노예들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이동되었다. 아메리카에서는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설탕, 면화, 담배 등의 플랜테이션 작물이 생산되었고 이들 상품은 다시 유럽으로 수출되었다. 이와 같은 순환 구조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하였다. 특히 삼각무역은 대규모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산업혁명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무역을 통해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금융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삼각무역은 노동, 자본, 상품이 대륙 간 이동하는 최초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폭력과 강제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3.
식민지 경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식민지 제국은 세계 경제의 확장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긍정적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우선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세계 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지역 간의 경제적 연결이 강화되면서 기술과 지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경제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은 훨씬 심각하고 구조적이다. 첫째, 식민지 지역의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었다. 식민지는 원료 공급지로 고정되면서 산업화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 격차로 이어졌다. 둘째, 자원 수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금, 은, 농산물 등 주요 자원이 본국으로 유출되면서 식민지 지역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었다. 셋째, 사회 구조의 왜곡이 발생하였다. 식민지 지배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인종적 계급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넷째, 불평등의 고착화이다.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경제 구조는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며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저개발 문제의 역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식민지 경제는 세계 경제의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심각한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를 남긴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대 국제 경제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3장. 유럽의 혁신과 과학기술의 세계적 영향. 1. 과학혁명과 지식체계의 변화. 16세기와 17세기에 이루어진 과학혁명은 인간의 세계, 인식과 지식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중세까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해는 주로 종교적 교리와 고대, 권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혁명은 이러한 권위 중심의 인식체계를 비판하고 경험과 관찰, 실험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하였다. 이 변화의 핵심은 지식의 정당성을 권위에서 증거로 이동시켰다는 점에 있다. 즉, 무엇이 참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교회나 전통이 아니라 관찰과 실험 결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인간이 자연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존재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과학혁명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결합이다. 경험주의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려는 입장이고 합리주의는 이성을 통해 자연 법칙을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과학혁명은 이 두 전통을 결합하여 경험적 자료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자연에 대한 수학적 이해이다. 자연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자연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셋째, 실험 중심의 연구 방법이다. 반복 가능한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 확립되면서 과학은 체계적이고 누적적인 지식 체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 과학의 기초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즉, 과학혁명은 단순한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한 패러다임 전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과학혁명에서 축적된 지식을 실제 생산 영역에 적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 방식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전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산업혁명의 핵심은 생산의 기계화이다. 기존의 수공업 중심 생산 방식은 기계의 도입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생산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특히 방적기와 같은 기계의 도입은 섬유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이는 산업혁명의 초기 발전을 이끌었다. 두 번째 특징은 공장 시스템의 등장이다. 생산이 가정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기계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공장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는 노동의 분업화를 촉진하고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이다. 증기기관의 도입은 에너지 사용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철도와 같은 교통기술의 발전은 물류 비용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통합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구조의 전환을 가져왔다.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산업 중심의 경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노동시장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등장하면서 사회 구조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결국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경제, 사회, 공간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총체적 변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과학기술 확산과 세계 질서 변화. 유럽에서 시작된 과학기술 혁신은 식민지와 국제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확산 과정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세계 질서의 재편을 초래하였다. 먼저 군사기술의 발전은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화약 무기와 해군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비유럽 지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식민지 확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둘째, 산업기술의 확산은 국가 간 생산력 격차를 확대하였다. 유럽은 기계화된 생산체계를 통해 대량 생산을 실현한 반면 많은 비유럽 지역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분업 구조에서 유럽은 공산품 생산국으로 비유럽 지역은 원료 공급지로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백신과 위생기술의 확산은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인구 증가를 촉진하였다. 이는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세계 질서에서 유럽의 지배적 위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술 우위는 경제적 우위와 군사적 우위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국제체제에서 권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종합하면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기술의 확산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근대 세계 질서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와 정치 구조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장. 국제무역의 발전과 세계 경제의 변화. 1.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형성. 근대 이전의 무역은 주로 지역적 범위에 제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내륙 무역이나 인도양 연안의 해상 교역은 존재하였으나 이는 상호 연결성이 제한된 분절적 네트워크에 가까웠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유럽의 해상 진출과 대항해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유럽 국가들은 신항로 개척을 통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무역로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서양 무역, 인도양 무역, 태평양 무역이 상호 연결되면서 세계 경제는 점차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대서양 무역은 유럽과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대규모 상품과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였고 인도양 무역은 향신료와 직물 등 고부가 가치 상품의 교역을 담당하였다. 태평양 무역 또한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형성은 단순한 상품 교환의 확대를 넘어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지역 경제들은 점차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편입되었으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 변화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는 분산된 지역 경제들의 집합에서 벗어나 하나의 유기적이고 통합된 체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 금융 시스템의 발전. 국제무역의 확대는 단순히 상품 교환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장거리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 규모와 위험이 증가하였고 이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은행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은행은 자금을 예치하고 대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업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환호음과 같은 금융수단을 통해 장거리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는 상인들이 현금을 직접 운반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제도의 등장은 무역활동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해상 무역은 폭풍, 해적,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장거리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주식회사의 설립은 자본 조달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다. 동인도 회사와 같은 초기 주식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모아 대규모 무역과 식민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와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은 이러한 금융 혁신을 선도하며 국제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암스테르담과 런던은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으며 금융시장의 발전은 산업혁명과 식민지 확장을 위한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금융 시스템은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넘어 근대 세계 경제의 성장과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였다. 3. 세계 경제 구조의 재편. 국제 무역의 발전과 금융 시스템의 확장은 세계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심부 코와 주변부 퍼리퍼리로 구분되는 구조의 형성이다. 중심부는 산업화와 금융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주로 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반면 주변부는 원료 공급과 저부가 가치 생산에 특화된 지역으로 식민지와 비유럽 지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국가와 농업국가의 분화를 촉진하였다. 유럽은 공업 생산과 기술 혁신을 통해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국가로 발전하였고, 식민지 지역은 농산물과 원자재를 생산하는 농업 중심 경제로 재편되었다. 이는 국제 분업 체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각 지역은 세계 경제 내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글로벌 분업 체계의 형성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 경제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심부 국가들은 산업과 금융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한 반면 주변부 국가들은 구조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활동에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불균형 구조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문제로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은 세계 경제를 통합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중심과 주변 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중적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과 발전은 단순한 진보의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비대칭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장. 종합적 평가. 근대 이전의 무역은 실크로드나 인도양 교역과 같이 지역적 범위에 머물렀으나 15세기 이후 유럽의 대항해와 신항로 개척을 통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로써 세계 경제는 상호 분리된 지역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적인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상품과 노동력의 이동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은 세계 경제 속에 편입되었고 특정 지역의 변화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국제무역의 확대는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은행은 자금 중개와 신용 창출을 통해 상업활동을 지원하였고 환호음은 장거리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보험제도는 무역 위험을 분산시켰으며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은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금융 시스템은 산업혁명과 식민지 확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졌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코와 식민지 및 비유럽 지역으로 구성된 주변부 퍼리퍼리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산업국가와 농업국가 간의 분화가 심화되었다. 글로벌 분업 체계 속에서 중심부는 고부가 가치 산업과 금융을 주도한 반면 주변부는 원료 공급에 종속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통합과 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중적 결과를 낳았다. 6장. 결론. 유럽의 세계적 지배와 혁신은 근대 세계 경제 질서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15세기 이후 전개된 식민지 제국의 확장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자본 축적과 세계 시장 형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동시에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축적된 과학기술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무역의 급속한 발전과 결합되어 전 지구적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식민지 제국, 과학기술 혁신, 국제무역의 발전은 상호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적 과정이었다. 식민지는 원료 공급과 시장 제공을 통해 산업화를 지원하였고, 과학기술은 생산과 군사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하였으며, 국제무역은 이러한 흐름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매개로 기능하였다. 이 세 요소의 상호작용은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조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설명하는 중요한 틀이 되고 있다. 선진 산업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 기술 접근성의 차이, 국제 정치 질서에서의 권력 불균형은 모두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